안녕하십니까. 인서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렵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뭔 얘기냐면, 이번 시간에 뭔 얘기를 하려면, 역량이란 단어는 들어보셨죠? 역량이란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실제 역량이란 것은,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취업 쪽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단어는 IMF 때 나왔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와서 이제 역량이란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려면 장점, 그 다음에 능력, 이 정도로 얘기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비슷한 개념은 개념인데 약간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역량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역량은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역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장점,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장점으로만 생각한다는 거. 이거는 왜 그러냐? 직무 중심의 채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을 쓰고 직무와 연관되는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와 연관되는 이야기라든지 연관되는 장점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고 요까지를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걸 오버하셔가지고 꼭 직무에 맞고 그 다음에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만 쓸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죄송하지만 역량이라는 부분은 하나가 아니고요.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직무와 직접 연관되는 직무 역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면접도 이제 직무 적합성을 검증한다고, 직무 적합성 검사 뭐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직무와는 조금 연관 없지만 뭐랄까요, 신입사원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공통 역량도 있다는 거. 공통 역량. 이거는 면접 때 공통 역량을 어떤 거예요? 조직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거다. 소위 말해서 미리 얘기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성적인 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러 갑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이거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는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직무를 직접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직무를 잘 하려면 어떤 거냐? 좋아. 회계 파트는 어떨까요? 회계 파트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회계 관련 지식이 좀 있어야겠죠? 물론 그런 지식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스킬적인 면, 스킬적인 면이라는 것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보면 엑셀 활용이라든지 ERP가 중요하지만 ERP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격적인 면은 어떨까요? 회계 담당자는 조금 꼼꼼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 직무형이라고 합니다. 연구개발 이쪽으로 뭐냐면, 연구개발은 제품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각종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성격적인 면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직접 직무와 연관된다고 해가지고 요걸 직무 역량, 직무를 직접 잘할 때, 잘해야 할 수 있게끔 할 때 꼭 필요한 역량, 요걸 직무 역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만 볼 것이냐?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 공통 역량은 도대체 뭐냐고. 공통 역량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있단 말이죠. 리더십.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 과대표하고 체육대회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 그 리더십이라는 부분은 회계라든지 연구개발에 꼭 가져야 될 역량인가요? 그 개념은 또 아니죠. 그럼 뭐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겠죠. 근데 웃기는 건 신입사원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역량입니다. 이게 공통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 역량, 공통 역량으로 구분되어 있단 말인 거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냐고 따지면,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자소서라든지 면접에서는 꼭 직무와 연관되는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직무에 연관되는 것들이 없는데요, 이렇게 자꾸 변명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이 아니더라도 관계없고요.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경험에서 뭐냐면 쓰더라면,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 가지고요, 저는 남다른 리더십이 있습니다, 요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직무와 자꾸 연결해야 된다니까,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리더십이 회계 파트에 어떻게 될 겁니까, 인사 파트에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오버해서 연결해버리면 오히려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얘 직무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직무랑 연결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항목으로 쓸 경우도 성장 과정 이런 데다가 제발 직무와 맞게끔, 그다음 전공의 선택 이유 이런 것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웃기게 은행 들어가는 친구는 천편일적으로 어렸을 때 금전출납부 용돈 기입장을 기입했다고 그러고, 우리 공대 친구들은 어렸을 때 뭔가를 자꾸 분해했다고 그러고, 현대차 지원한 친구는 자꾸 자동차 프라모델 가지고 놀고, 이런 얘기 제발 좀 안 하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모든 걸 연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걸 직무와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공동영향, 직무영향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뭐 여러 경험들을 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기소개서이고 면접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향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직무영향, 공통영향. 기업은 두 가지 다를 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야기, 논리도 써도 가능하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영향에 대해서, 공통영향, 직무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발 직무 하나만 연결하는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